다양한 관점의 지적 담론이 펼쳐지는 곳,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자료는 웨이슈앵에 져서 한 번이라도 끝까지 버텨본 적 있는가입니다. 이 책은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 더 나아가 인생 전반의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서 과연 무엇이 더 결정적인 요소인가 하는 점입니다. 타고난 재능과 감점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텨내는 노력과 인내일까요? 저는 오늘 아무리 눈부신 재능을 타고났더라도 일상과 인생의 지난한 과정을 묵묵히 버텨내는 정직한 노력 앞에서는 그 빛을 잃는다는 입장에서 이 논의를 이끌어가려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작정 고통을 감내하며 버티는 것보다는 자신의 타고난 강점과 재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취의 출발점이라는 입장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제 관점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흔히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생은 결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매번 마주하는 도전들을 생각해 보시죠. 다이어트나 금연 같은 것들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새해마다 덜심하는 다이어트, 금연, 출근 전 새벽 영어 공부, 아니면 퇴근 후 취미로 배우는 피아노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목표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과연 우리에게 언어적 재능이 없거나 음악적 두뇌가 부족해서일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순간의 달콤한 유혹, 예를 들면 아침에 10분 더 자고 싶은 마음이나 야식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루하루 꾸준히 버티는 끈기가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책에서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로 꼽히는 아인슈타인의 흥미로운 명언이 등장하죠.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네, 저는 이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그 천재성이라는 것조차도 실상은 남들이 지루함과 고통을 못 이겨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고 피나는 노력을 걸음 삼아 피워낸 꽃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 확고한 시각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명언, 참 멋진 말입니다. 노력의 중요성, 특히 일상에서의 꾸준함이 가진 폭발적인 힘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결여된 맹목적인 노력은 때론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군요. 책에 등장하는 안데르스 에릭슨 교수의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이 점이 명확해집니다. 대중들은 흔히 1만 시간이라는 시간의 양, 즉 버티는 노력에만 집착합니다. 양적인 측면을 많이 보긴 하죠. 한다고 한들 방식 자체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그건 결코 전문가의 길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꿰뚫어보는 재능적 통찰이나 의식적인 연습을 가능케 하는 자신의 강점에 대한 이해 없이 무작정 버티는 것은 그저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입니다. 강점 이론이 시사하는 바를 떠올려 보시죠. 자신의 약점을 억지로 극복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어 봤자 기껏해야 평균 수준에 도달할 뿐입니다. 평균이라는 기준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요. 그럴 수 있습니다만 반면 자신의 타고난 강점, 즉 재능이 있는 영역에 집중하면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도 그것을 압도적인 자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조건 버티는 인내력을 기르기 전에 나의 재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강점을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일상이나 직장 생활의 실제 현미경을 들이대보면 결국 성패를 가르는 것은 재능이나 적성이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버텨내는 태도입니다. 책에 나오는 그 2명의 인턴 사원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었죠.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명문대를 졸업했고 학점도 훌륭했으니 초기 스펙이나 이른바 지적 재능의 크기는 대동소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인턴은 기본적인 자료 정리를 엉망으로 해놓고는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이런 단순 업무는 배운 적이 없다. 내적성은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템을 기획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핑계로
주어진 상황을 견뎌내지 못한 거죠. 결과는 해고였습니다. 반면 다른 인턴은 달랐습니다. 그 역시 자료 정리를 배운 적은 없었지만 스스로 인터넷을 뒤지고 기존 회사 자료를 분석해 완벽하게 분류해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시키지 않은 동영상 편집까지 며칠 밤을 새워가며 독학해서 해냈죠. 비범함이란 처음부터 창의적 재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핑계대지 않고 끝까지 파고드는 정직한 노력, 그 진득한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직장에서 보여주는 주도적이고 성실한 태도의 가치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인턴 사례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인턴이 밤을 새워가며 동영상 편집을 독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단지 이악 물고 버티는 끈기뿐이었을까요? 저는 그가 시각적 매체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데 있어서 내재적인 흥미와 재능, 즉 긍정적인 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된 독학의 과정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적성이 맞아서 견딜 수 있었다. 그렇죠. 책에 나오는 또 다른 일상 사례인 대학가 근처의 국수집 여주인을 생각해 보시죠. 손님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칭타오맨 한 그릇, 고춧가루 빼고 라고 1년 전에 아주 까다로운 주문을 정확히 기억해냅니다. 손님이 놀라워하자 여주인은 대수롭지 않게 별것도 아니지만 제 주특기죠 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이 여주인이 1년 전 손님의 취향을 기억하기 위해 매일 밤 단어장을 넘기듯 고통스럽게 암기하는 인내의 시간을 가졌을까요? 물론 그렇게 기계적으로 암기하진 않았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녀는 억지로 버티는 고통스러운 노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는 영역, 사람에 대한 관심과 기억력이라는 자신만의 소소한 강점을 활용했을 뿐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이런 비범함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조건적인 끈기가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재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정확한 지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강점이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쥐어짜내는 노력은 언젠가 반드시 번아웃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확실히 국수집 사장님의 기억력이 돋보이는 사례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억의 본질을 단순히 타고난 천부적 두뇌작용으로만 치부해버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녀가 매일 수십, 수백 명의 손님을 상대하면서 그들의 사소한 특징을 눈여겨보고 자신의 가게와 손님에 대해 매 순간 집중했던 그 애정어린 태도 자체가 저는 이미 훌륭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경계하고 싶은 것은 재능이나 적성의 부족을 핑계로 진정한 노력을 회피하는 현상, 그리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른바 가짜 노력입니다. 진정한 노력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끝까지 파고드는 힘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가짜 노력이라는 키워드야말로 제가 이 논의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책에 등장하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의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 친구는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등교해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 가릴 것 없이 책상에만 코를 박고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끝까지 버텨내는 정직한 노력의 완벽한 표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성적은 바닥을 기었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수학적 통찰이나 효율적인 방법론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나는 남들이 쉴 때도 이렇게 고생하며 엉덩이로 버티고 있다는 자기 위안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성적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가 언제 극적인 변화를 맞이합니까? 2학기 때 새로운 수학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입니다. 새로운 선생님을 통해 수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공부법, 즉 방법론적 통찰이라는 새로운 자극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성적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무작정 책상 앞에 앉아 고통을 감내하는 인내보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재능적 통찰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수많은 시간의 노력은 시간 낭비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저는 그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군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마침내 새로운 선생님을 통해 올바른 수학 공부법을 찾고 자신이 과거에 노력하는 척만 했었다는 뼈아픈 실수를 직시하며 그 방법을 체화해 나가는 그 과정 전체가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진정한 의미의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서 배우고 궤도를 수정하는 끈기 말입니다. 책에 나오는 깊은 산 속 바둑고수의 일화를 살펴보면 이 점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 스승은 멀리서 찾아온 제자들에게 바둑의 화려한 묘수나 이기는 기술을 직접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국이 끝나면 제자들이 스스로 바둑의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복기하며 자신의 실수를 찾아내도록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켰죠. 복귀라는 과정 자체가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는 작업이긴 하죠. 엄청난 정신적 고통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엔 왜 고급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느냐며 불만과 좌절감을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복귀의 과정, 즉 자신의 부끄러운 패착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그 고통을 끝까지 버텨낸 끝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고수로 거듭났습니다. 표면적인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는 잔재주가 아니라 자신의 뼈아픈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매일 똑같은 돌을 다시 놓아보는 그 지독한 힘. 이것이야말로 알량한 재능을 가볍게 압도하는 최고의 전략이자 진정한 노력의 결정체 아닙니까? 바둑 제자들의 그 치열한 복귀 과정, 확실히 설득력 있고 감동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 평범한 제자들이 그토록 고된 복귀의 과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심리적 동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극한의 고난을 인내하기 위해서는 내면에 강력한 심리적 연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책에서 언급된 로젠탈 교수의 피그말리온 효과 실험이 아주 좋은 단서를 제공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무작위로 뽑은 평범한 학생들의 명단을 주며 이 아이들은 잠재력 높은 영재들이다 라고 믿게 만들었죠. 결과적으로 8개월 후 이 아이들의 성적이 실제로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교사의 기대가 성취를 끌어올렸다는 유명한 실험이죠. 네, 교사가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믿고 기대를 받은 아이 스스로 나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내재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학업의 지루함을 인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난 겁니다. 내면 깊은 곳에 나는 해낼 수 있는 재능의 씨앗이 있다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없다면 그 고통스러운 복귀의 시간이나 책상 앞에서의 뼈를 깎는 인내를 도대체 무슨 수로 견뎌내겠습니까? 재능 혹은 스스로에게 재능이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야말로 진득한 인내를 가능케 하는 엔진 그 자체입니다. 믿음이 인내를 추동한다는 점에는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엔진이 반드시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인식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영국의 마거렛 대처 전 수상의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출신 배경을 보시죠. 아주 평범한 식료품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철저하게 귀족 중심이었던 영국의 보수 정치계에서 그녀가 내세울 수 있는 타고난 배경이나 정치적 강점이라는 것은 전무했습니다. 확실히 그녀의 시작점은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피그말리안 효과를 뛰어넘는 더 강력한 엔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심어준 철학이었죠. 항상 남들보다 앞서서 행동해라. 그리고 할 수 없다는 말은 절대로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대처 수상은 이 강인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무수한 비판과 심지어 선거에서의 뼈아픈 낙선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를 철의 여인으로 만든 것은 특별한 정치적 천재성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운명은 끝없는 노력을 통해 개척할 수 있다는 자기 암시, 그리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인내력, 바로 그 태도였습니다. 이는 타고난 것을 발현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깎고 다듬어낸 노력의 정수 그 자체입니다. 마거릿 대처가 보여준 그 초인적인 끈기에 대해서는 감히 이견을 달 수 없군요. 그녀의 회복 탄력성은 정말 타의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가까이서 돕고 저녁 식탁에서 정치 토론을 벌이는 훈련을 생활화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하고 맹목적인 버티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그녀의 내면에 깊숙이 잠재되어 있던 정치적 감각이라는 강력한 강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것을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준 훌륭한 방향타 설정의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엔진이 강력해도 나침반이 고장나 있으면 배는 산으로 가니까요. 재능과 강점이라는 나침반이 그녀의 노력을 의미 있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침반의 중요성, 그 비유는 아주 적절하고 훌륭하네요.
올바른 방향 설정이 헛된 수고를 덜어준다는 점은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나침반 없는 항해는 방황하기 십상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난관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실질적인 동력은 결코 나침반 그 자체가 아닙니다. 거센 풍랑 속에서도 배가 뒤집히지 않게 끝까지 노를 젓는 선원의 두 팔, 즉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근육이죠. 오늘 이 깊이 있는 토론을 거치면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서 상호작용하는지 다시금 깊이 체감하게 되네요. 저는 여전히 내면의 재능, 즉 자신의 고유한 강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순조로운 항해를 가능케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례를 두고 치열하게 논의하다 보니 아무리 정밀한 나침반을 손에 쥐고 있다 한들 막상 폭풍우가 몰아칠 때 묵묵히 노를 젓는 지독한 인내심이 결여되어 있다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점이 시작을 알린다면 결국 마무리를 짓는 것은 강조하신 그 버티는 힘이겠군요. 저 역시 오늘 논의를 통해 무작정 고통을 견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 확신과 방향성이 노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을 깊이 배웠습니다. 재능이나 강점을 아는 것이 출발선에서 우리에게 조금 더 매끄러운 트랙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오랜 연구 시간이나 바둑 제자들이 흘린 복기의 눈물, 그리고 철의 여인이 견뎌낸 수많은 아픔을 돌이켜보면 하나의 진실로 수렴됩니다. 우리가 천재성이라 부르며 동경하는 그 결과물조차도 실패를 피하지 않고 유혹을 이겨내며 최선을 다해 버텨내는 정직한 노력 없이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인생의 모든 성취에 있어서 최후의 승인 도장을 찍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버티는 노력이라는 관점으로 우리의 전론을 모을 수 있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능이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는 있어도 궁극적인 마스터의 경지에 오르게 만드는 것은 결국 실현 앞에서도 한 걸음 더 내딛는 끈기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나눈 이 논의들은 사실 책 속에 담긴 수많은 빛나는 통찰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책, 한 번이라도 끝까지 버텨본 적 있는가는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지점에 서 있든 꼭 한번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니 꼭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소소한 일상의 실패부터 직장에서의 중대한 프로젝트까지 우리 삶의 곳곳에서 이 버티는 힘을 어떻게 적용할지 탐구할 수 있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삶 속에서 진정한 노력의 가치를 어떻게 피워낼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디베이트의 지적 여정은 여기서 정중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